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7년 제2회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A 유형의 행동 특징으로 틀린 것 3번이 틀렸죠? 시간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 여유를 가진다. 이거는 B형 행동 특징에 해당되어져요. A형은 조급하죠? 22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직무 분석 방법 보시면 현재에서 주재원들이 현재에서 업무 처리를 하던 중 인상 깊은 일들을 적게 했고 이 기록들을 토대로 직무 특성을 정리했다고 했었어요. 이와 같은 기법을 우리는 결정적 사건법 또는 중요사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결정적 사건법, 중요사건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주관식에도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 사건법이란 직무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 행동을 분석하여 직무 요건들을 추론해내는 방법이다. 직무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 행동을 분석하여 직무 요건들을 추론해내는 방식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결정적 사건법, 중요사건 기법의 특히 단점 3개 먼저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 중 구조화된 환경 선호하고 질서 정연, 체계적, 딱 보면 회계사, 격리사원 나오죠? 관습형이겠네요. 1번의 실제형이라는 거는 현실형과 같은 얘기예요. 현실형과 같은 유형이다. 그래서 현탐에 사진관 했었고 실제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 4번. 24번 스트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스트롱 검사,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이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척도 3개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반 직업 분류라고 해서 GOT라고 해요. 일반 직업 분류 GOT라고 하고, 그 다음이 기본 흥미 척도 해서 우리가 BIS라고 해요. BI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 특성 척도라고 해서 개인 특성 척도다 해서 PSS라고 해요. 일반 직업 분류 GOT, 기본 흥미 척도 BIS, 개인 특성 척도 PSS. 주관식에 잘 나오고 20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요 일반 직업 분류에 대한 내용, 일반 직업 분류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의한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의한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본 흥미 척도 BIS는 일반 직업 분류를 특정한 흥미들로 세분하여 수검자의 특정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한다. 일반 직업 분류를 특정 흥미들로 세분화하여 수검자의 특정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개인 특성 척도는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해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측정한다.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해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측정한다. 이게 개인 특성 척도예요. 그래서 1번의 기본 흥미 척도는 홀랜드 아니죠. 이건 기본 흥미 척도가 아니라 일반 직업 분류 GOT죠. 이렇게 2번이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는 진로 성숙도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업무학습 리더십 모험심을 알아보는 기본 흥미, 이건 기본 흥미 척도가 아니다. 개인 특성 척도다. PSS예요. 그래서 PSS는
업무, 학습, 리더십, 모험심, 요 순서를 거꾸로 외워보세요. 우리 모리 학업이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모험심, 리더십, 학습, 업무. 요건 개인 특성 척도다. 4번의 개인 특성 척도는 BSS가 아니라 PSS야. 일반 직업 분류 하위 척도로 특정 흥미 분야를 파악하는데 PSS고 특정 흥미 분야를 척동하는 거 특정 흥미 분야를 측정하는 거는 BIS 기본 흥미 척도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 흥미 분야를 작성하는 거는 특정 흥미 분야를 파악하는 거는 BIS에 해당되어져요. 그 요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주관식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5번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준거다 아니다 규준이다. 자, 여기에서 규준 참조 검사와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는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온 적 있어요. 규준 참조 검사라는 거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 점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상대평가 목적의 검사이다. 규준은 상대평가 목적의 검사예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상대평가 목적의 검사이다. 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검사가 상대평가 검사고, 그리고 일반적인 선발검사 있죠? 공무원 선발고사라든지 입시 선발고사 이런 것들이 상대평가 목적의 검사에 해당되고, 준거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특정 기준 점수와 비교하는 절대평가 목적의 검사이다. 개인의 점수를 특정 기준 점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절대평가 목적의 검사이다. 이렇게 해두시고 대부분의 국가 자격시험 우리가 보고 있는 직업상담사 시험도 절대평가 점수잖아요. 국가 자격시험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중요해요. 이번에 측정이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3번에 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타당도는 정확성이니까 화살판이 있었다고 했을 때 관역 표지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타당도가 높은 건데 예를 들어서 관역 바깥쪽에 10발을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모여있다. 얘는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4번 맞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6번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했는데 우리가 먼저 시간에 그거 했었어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반두라죠.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진로 발달에 개인적 결정 요인이 있다고 했었어요. 개인적 결정 요인,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결정 요인이 있다. 개인적 결정 요인. 그게 무엇이냐?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과 기대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가 개인적 목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에는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에서 자결계라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개인적 결정 요인에 해당되는 자기 효능감에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찾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취 경험이야. 성취 경험, 다른 말로 하면 수행 성취라고도 해요. 수행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대리 경험이야. 대리 경험, 다른 말로 하면 간접 경험. 이거 외국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확실한 걸 먼저 외워두시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성취 경험은 수행 성취라고도 하는구나, 대리 경험은 간접 경험이라도,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세 번째가 사회적 설득이야. 사회적 설득. 네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 상태와 반응이야. 생리적 상태와 반응. 다시 한번,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반응 해서 성대 사생편이구나. 성대 사생,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 얘기가 일단 끝났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성대 사생이니까 설득은 사회적 설득이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사회 경제적 여건. 27번,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 여러 차례 했었다.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는 작화 제역이다.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직업 카드 분류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역할놀이, 역할극이라고도 했었다.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제노그램, 역할놀이, 이렇게 작화 제역이라고 했었어요. 역시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자기 효능감 척도라는 거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방식이다.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방식이다. 역할놀이 또는 역할극은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특히 직업 카드 분류와 역할놀이는 1차 객관식에서 보기의 지문으로 제시됐던 것을 2차 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1차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는, 1차 시험의 지문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주관식 채점자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1차 지문에 나와 있던 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작화 제역이니까 4번이 틀렸는데, 욕구 및 근로 가치 척도나 또는 흥미 검사나 또는 적성 검사 또는 경력 진단 검사, 이런 것들은 모두가 양적 측정 도구예요. 질적이 아니라 얘네는 양적 측정 도구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8번, 클라인과 바이너 등이 특성 요인 이론에 클라인과 바이너의 가설이 있잖아요. 여러 차례 했었던 거. 1번,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이에요. 전에 시험에서는 없는이라고 해서 틀린 걸로 제시되어 있었죠. 이렇게 모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번 틀렸네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 이렇게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4개가 있는데 하나 빠졌죠. 하나는 뭐냐면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요것까지 하면 클라인 바이너의 4가지 가설이다. 중요하다.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다. 29번 진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본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을 강조한다. 자기 효능감 있잖아요. 맞는 내용이죠. 반두라. 그 다음에 2번의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역시 내담자가 욕구를 분류하고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해서 니은번도 맞는 거예요. 디귿번은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아니라 기억과 마찬가지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에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다. 디귿은 리을번의 가치 중심적 이론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다고 했었죠. 이 사람은 흥미 아니고 가치가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져요. 30번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표준 점수에 대해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를 사용하여 분포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를 사용하여 분포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아주 완벽한 답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1번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2번, 4번 모두 맞고 3번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아니라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단점이다. 단점에 해당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31번, 32번 로우가 제시한 8가지 직업군. 로우 하면 8 곱하기 6이라는 분류 체계를 잘 갖고 계셔야죠. 8이라는 거는 직업 군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직업 군집.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 문화직 해서 서비 단기 5과의 1 이렇게 했었죠. 서비 단기 5과의 1 이게 8개 직업 군집이고 6개의 직업 수준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수준이 가장 높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고급 전문 관리다 이렇게 했었고 2수준이 뭐냐 중급 전문 관리다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가 준 전문 관리다 이렇게 했었고 네 번째가 숙련이라고 했었고 네 번째 숙련 다섯 번째 반숙련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숙련 이렇게 했었죠. 역시 요것만 쓰는 것도 주관식에 출제되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8가지 직업 군집 중에서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하는 군집이다 해서 기술직으로 딱 답이 나오네요. 33번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했는데,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과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한 거예요.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요, 직무 중심 관리 전략에 해당되어져요. 여기에는 직무 재설계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작업 계획 이런 것들, 직무 중심 관리 전략은 직무 재설계와 그리고 작업 계획에 관한 것들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계 중심 관리 전략이에요. 관계 중심 관리 전략이다. 여기에는 뭐 역할 분석이라든지 사회적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는 우리가 은행의 대기표를 만들었더니 은행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했던 거, 요인 지향적 관리 전략, 이렇게 요런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이 있고, 세 번째가 증상 지향적 관리 전략이 있다. 이렇게 있다 해서,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은 뭐 이완 훈련이라든지 신체적 정서적 배출 같은 게 있고, 증상 지향적 관리 전략은 상담 및 정신치료 이런 것들이 증상 지향적 관리 전략에 해당된다. 그래서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직무 중심 관리 전략인 1차적 관리 전략 3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34번.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 사지선다형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에세이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2차 실무 주관식 할 때 출제자에 따라서 채점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실무 답안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1차에 나와 있는 지문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35번.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업 선택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선택하세요. 말이 되고 싶지도 않죠? 2번에 주로 성년기 이렇게 어릴 때 경험 영향, 이것도 뭐 상식이죠? 개인적 문제인데 가족이나 환경에 영향 관련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4번 정답이네. 이런 거 상식이죠? 36번. 한국 웩슬로 성인용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했는데, 한국판 웩슬로 성인용 지능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나눠져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진다. 동작성 검사가 아니라면 언어성 검사할 테니까 동작성 검사만 외워볼게요. 동작 움직이는 거죠. 뭐가 움직이면 뭐다, 차다, 차면 뭐다, 모토다. 차를 타고 움직여. 왜? 바쁘니까. 차 모토 바빠. 차 모토 바빠. 이게 동작성 검사예요. 차는 무엇이냐?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 바꿔쓰기, 빠진 것 찾기. 다시 한번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 바꿔쓰기, 빠진 곳 찾기, 차 모토 바빠, 동작성 검사다. 그러면 딱 3번이 아니겠죠? 37번.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와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발달 이론이 무엇이냐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이다. 38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단계, 경계, 저항, 탈진 또는 소진이라고 했었죠. 경계, 저항, 탈진, 소진. 3번 정답이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39번.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요구 분석이고, 다른 말로 하면 니즈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40번. 수퍼의 이론이나 그의 생애 진로 무지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말들이 어려운데요. 4번이 틀렸어요. 수포의 이론은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서 일회적인 선택 과정이다? 아니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4번이 틀렸어요. 일회적인 선택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